금융 지식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쟁, 그 보이지 않는 전선의 최신 동향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낡은 금융 제국의 심장, 월스트리트와 새로운 기술 권력, 빅테크 및 크립토 진영 간의 미래 화폐 패권을 둔 거대한 체스 게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그들은 미래의 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려 합니다. 이는 월가가 수백 년간 독점해온 화폐 발행이라는 막강한 기득권을 정면으로 빼앗아 오는 행위입니다. 월가에게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선봉장이 서 있고 그 뒤를 이어 월가와 숙명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 거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전에 동의하는 자본과 지적 자산,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화폐 질서를 꿈꾸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조직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거대한 함성이 될 때 비로소 월가라는 골리앗은 함부로 시장을 유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근 시장의 하방 압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MSCI 지수를 만드는 권위 있는 기관과 월가의 심장부인 JP모건이 발표한 보고서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들의 보고서가 시장의 하락을 유도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월가의 철옹성 같은 법무팀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법정 다툼이 아닌 거대한 세력 간의 전쟁으로 봐야 합니다. 월가라는 기득권과 크립토라는 신흥화폐 세력 간의 정면 충돌. 만약 신흥 세력이 기득권의 횡포와 농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는 침묵을 깨고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뜻있는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월스트리트를 향해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가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올스트리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한 저항이 디지털 세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대중의 분노는 언제나 기득권의 견고한 벽 앞에서 좌절되어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득권의 조직력과 자본력에 비해 우리 개미들의 저항은 열정은 넘치지만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결국 공허한 외침으로 끝난 이유도 바로 조직화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크를 통해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거대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무력화시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조직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X, 구 트위터와 같은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들이 이 조직화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인들은 대부분 월가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개미들의 열정에 빅테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될 때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반격의 서사시에는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마가, MEJ 운동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미국, 즉 월가로 대표되는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월가, 세계화의 기수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마치 커튼 뒤에 숨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크립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미미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의 지지자들이 7천만 유권자들이 외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크립토 대통령으로 뽑아준 우리의 표를 잊었는가? 왜 제이미 다이먼 같은 월가 거물들과 만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에게는 장기 채권 금리 안정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38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속에서 금리가 폭등하면 정권은 끝장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월가와 일시적인 긴장 관계 속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의 본질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줄 때 그는 다시 칼을 빼들 것입니다. 월가가 지금 사용하는 전략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00년대 초반 유럽의 운명을 건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누구보다 빠른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승리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채권 시장에 나타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국이 졌다. 이 거짓 정보 하나의 시장은 공황에 빠졌고 사람들은 영국 국채를 휴지 조각처럼 내던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헐값이 되었을 때 로스차일드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 공포를 조장하고 자산 가격을 폭락시킨 뒤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한다. 이것이 바로 200년 넘게 이어진 월가의 고전적인 약탈 방식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지난 200년간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00년 전 선배들이 썼던 속임수를 그대로 써도 대중은 또다시 당한다. JP모건과 MSCI가 내놓은 보고서는 워털루에서 온 거짓 전령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서사는 끝났다. 유동성이 말라버렸다는 소식에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진 사람들은 영국이 졌다는 말에 국채를 던졌던 200년 전의 그들과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앞에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됩니다. 월가의 농간, 개인 투자자들의 저항, 빅테크의 야망,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까지. 지금 금융시장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래가 180도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월가가 승리한다면 비트코인은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될 것이고 빅테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방송을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볼 리는 없겠지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Just do it. Wake up.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실패할 것입니다. 이 지식의 공유가 월가의 정보 독점에 맞서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